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에는 첫 코너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합니다.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들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 참사 8주기. 와, 시간이 벌써 8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도 좀 엇갈리고 진상규명이 과연 다 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세월호 참사 때가 저는 너무나 생생한데 당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들이 나시죠? 8년 전이라고 해도. 네.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학생이어가지고 대학원 다니고 있어서 이제 오전이었는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멈추고 운동을 이제 그 TV 앞에 모여가지고 한참 동안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화면 가득 이제 바다 한가운데 배가 기울어져 있는 장면이 계속 나왔고. 그렇죠. 처음엔 현실감이 들지가 않아서 맞아요. 막연하게 곧 구조되겠지. 이 상황이 곧 끝날 거야 라고 좀 낙관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중학교 1학년 14살이었는데 최유경 활동가가 중1이었군요. 네, 되게 어릴 때였고 당시에 이제 기숙사 학교에 재학 중이었어가지고 핸드폰이나 이렇게 컴퓨터 같이 좀 외부 소식을 자유롭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참사를 접하는 것도 이렇게 그런 뉴스로 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숙사에 있는 공중전화로 아빠랑 통화를 하다가 아빠가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물에 빠졌다는데 구조된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그때 뉴스가 구조된다라고 났었어서 구조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던 게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건으로 와닿으셨습니까? 두 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계세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세월호 참사가 되게 다양하고 많은 결이랑 그다음에 맥락의 사건으로 사람들한테 좀 다르게 기억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자기 안에서 이 사건을 좀 해석하는 일은 어렵지만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줬는 사회가 어떻게 시민들의 생명을 박탈을 하고 그런 죽음과 유족들을 어떻게 소외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를 돈을 위해서 더 싣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될 만큼. 네.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사실은 어떤 저 개인이 어떤 참사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참사라고 느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한편 좀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이런 적극적이고 좀 정치적인 논의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고민들 역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당시 중고생이었으면은 같은 세대였고 지금 그 20대가 된 그 세대들을 일컬어 어느 보도에서는 재난 세대 뭐 이런 표현까지도 하던데 본인이 속한 세대에 미친 영향 뭐라고 보세요? 최유경 활동가께서. 그 사실은 저는 어떤 사건이나 참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각기 다른 개인에게 어떤 같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강당에서 같이 이제 구조 현장 라이브를 또 보고 팽목항을 방문하기도 하고 집회를 그랬군요. 참여하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어떤 학교 행사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취소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겪으면서 좀 사회 차원의 묵념이나 슬픔을 또 관통했던 기억들이 있고요. 동시에 또 사실은 한편으로는 세월호가 저희 세대의 가장 정치적이고 또 논쟁적인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중고등학교 내내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를 오갔고 사실 그 집회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힘과 목소리가 이렇게 강력할 수 있고 또 이렇게까지 집결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것들을 그 현장에서 또 배우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권력과 싸우고 또 침묵과 싸운다는 감각, 이 세월호 참사에서 또 목격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걸 또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가슴 안에 새기고. 네. 그렇다면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어떠세요? 일단 이 사건이 제가 속한 세대에 미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시기는 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안전규제 완화나 생명 안전 업무가 좀 외주화가 되거나 이제 민영화 같은 게 되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됐던 시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히 세월호 참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최우선하는 가치가 누적이 되다가 못해서 터진 사고라고 좀 감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처음 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시기에 효율과 이익을 중시하고 이걸 극대화하는 게 절대선이라는 가치가 대두된 셈인데요. 그걸로 인한 저항감이나 좌절감이 좀 있었고 그럼에도 나는 다르겠지라는 좀 그런 낙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나도 이러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 없어진 안전 방지턱 때문에 언제든지 우연히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좀 절절하게 느꼈고 아무래도 20대 중후반인 애매한 어른이다 보니까 성인은 성인인데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력감과 죄책감이 좀 컸던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무력감과 어떤 좌절감, 죄책감은 어느 세대나 조금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숙제를 남겼다고 보시는지 좀 크게 보죠. 개인의 삶, 세대의 삶에서 조금 더 나가서. 네. 사실은 뭔가 옳지 않든 사실 세월호 이후에서는 좀 지키지 못했다라는 감각 같은 것들이 저는 가장 많이 보고 들었던 구호나 또 슬로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 어떤 그런 슬로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고 아무래도 수학여행 을 가는 길이었다거나 혹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수였던 희생자들의 정체성이 좀 이러한 정서를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안내 방송을 따르면서 침착하게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 전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이나 합의 그리고 공동체를 무시하면서 어쨌든 자신의 생존만 도모하게 되는 오늘날의 좀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따랐다가는 아무도 내 생존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불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결국에는 이 시스템의 부재가 나라는 개인을 지키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고 나중에는 죽음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가족, 내 가족이 될 도 있었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적으로 돌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큰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도 회복하거나 만회할 수가 없는 손실인데 또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그 계기이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참사 현장에서 순직한 교사들 중에 기간제 교사는 처음에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고 학교에서 생명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법원에서 정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는 등 그리고 또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어떤 푸대접이나 차별도 그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도 평등하지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올바르게 애도를 할 줄 몰라서 그 죽음에도 목숨값을 매기려고 하고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쉽게 이제 지겨우니까 멈추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낀 계기입니다. 사건이었군요. 네. 정말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사실 참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상당히 소모적인 것인데 그 이때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벌써 8주기인데 그동안 그럼 변했나요, 우리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전히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이게 또 어떤 교육이나 제도 시스템 안에서 아직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의 외주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법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외주라는 게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원청회사가 책임도 회피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리는 그런
꼼수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규제 후퇴에 영향을 미친 법 제도나 정책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데 이러한 안전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사실은 크고 작은 규모의 이런 안전사고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규모가 크면은 그래도 알려지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한 공사 건설 현장에서 3-4명 죽는 거는 사회에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보도가 잘 안 되기도 그런 하죠.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충분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어떤 안전 교육이나 이걸 경험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일본의 지진 대비 교육만 봐도 우리나라의 재난 대비 교육이나 이런 경험이 되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가 네. 계속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사건들도 떠오르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 교육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체육경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진송님이 앞서 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 가만히 있으라라는 어떤 사실 안내 방송을 따르기만 했던 학생들이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도 맞아요. 또 확인을 했지만 어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치는 식의 안전교육만으로 안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세월호에서 확인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학생들이 무엇이 안전한지를 질문하고 어떠한 지시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안전한 방안인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위협을 찾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네, 얘기군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면에서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지시에도 순종하고 또 굴복하는 것을 어떤 바른 청소년 상으로 두는 한국식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한계를 전전하고 정말 말 그대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사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회의 숙제라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지킴받는 존재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들 지킬 수 스스로를 있게. 네,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좀 안전교육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정말 지시만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 판단을 스스로 안 하게 되니까 네, 맞아요. 생존할 수 있게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네. 근데 좀 적극적이지만 앞으로 교육에 관한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좀 잊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먼저다. 그래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네. 정말 팔주기가 되도록 정리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네.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점을 찍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될 텐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8년이라고 하지만 8년이란 사실 되게 긴 세월이기도 하고 네. 또 다른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진상규명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또 가까운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는데 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촛불혁명이라는 걸 업어서 이제 탄생한 정권이고 네. 세월호 진상규명은 곧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쉬운데요. 일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됐었는데 네. 그게 오늘 6월 10일에 활동을 종료를 하면서 공식적인 조사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얼마 남지 네. 않았는데 이제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한 것들이나 또 여러 가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국정원이나 군 정보기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이렇게 자료 같은 거를 이제 국가 자료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되면서 조사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미진함이나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예. 또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요구한 것 중에는 보면은 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국가폭력의 공식 사과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던가 아니면은 국가보유 세월호 참사 기록물 공개라던가 아니면 독립적 조사기구 상설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런 것들은 사실 꼭 세월호 참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예. 식의 여러 가지 대규모 안전사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때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많이 미진한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전부터 사실 계속
얘기가 맞아요. 되었던 건데 맞아요. 이제 아직 마무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맞아요.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국가가 그 시스템을 어떻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 할 것인가를 좀 제대로 매뉴얼처럼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떻게 할 맞아요. 것인지 사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고 최혜경 활동가께서는 네, 사실은 저는 진상규명을 떠나서,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되더라도 꼭 잊어야 나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아야 나아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세월호 같은 참사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주제를 좀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벌써 8주기구나 라는 사실은 모두 다들 놀라셨을 네, 거예요. 놀랐고 네. 사실 이 말인즉슨 이 참사에 여전히 8년 동안 진상규명이나 사과 제대로 된 사과가 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요. 사실 세월호 유족이나 시민단체들이 얼마 전에도 사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을 향해서 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진성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 대통령의 임기가 굉장히 소득 없이 끝나가고 있고요. 사실 잊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잊어야 하는 건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무엇을 잊어야 하는 것인지. 자, 이제 세월호 8주기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추모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뭐 합창단을 만들기도 했었고, 뭐 문학 행사 뭐 이런 것도 했었고, 학생들 앞서 얘기해 주신 참여하는 행사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노란 리본 달기 뭐 이런 방식의 여러 방식을 가지고 이제 추모를 해왔는데 두 분이 기억하시기에 가장 뭐 또 참여했던 그런 추모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길었으니까. 근데 사실 뭔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닌데 좀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좀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안전교육에 굉장히 힘쓰고 계시다라는 기사를 접했어요. 뭐 스쿨존 안전교육이나 혹은 최근에 이제 화재 현장에 봉사를 다녀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잊지 않고 나아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성역으로만 이렇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으로만 남겨두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해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안전교육 이분들이 할 일인지 뭐 누가 해야 할 일인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진성 편집장께서.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5.18 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할 때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라는 제목으로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격려를 담은 펼침막을 건 적이 있어요. 예. 이러한 일들은 사실 시간이 흘러도 형태만 변할 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그만하라 이러지 적당히 하라 라고 말할 수 없고 이런 참사 앞에서 애도할 때는 타인이 나에게는 어떤 권한이나 그런 인정이 필요 없음을 인정을 하고 내 감정이나 가치관보다는 고통과 슬픔을 오롯이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이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8주기나 됐네요, 정말. 자, 오늘 주간 똑똑똑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서 이 사건이 우리 세대 또 다른 세대들 우리 사회 전체에 남긴 트라우마, 과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최유경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